됐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거 뭐 날라가네. 예, 반갑습니다. 음, 시장, 예, 진짜 시장이 지수가 강하다라는 게 절로 좀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고요. 사실 어제 하고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보면 이제 제가 약간 이야기한 방향성대로 움직이나 싶었는데 이제 오늘 또 보니까 또 원래대로 거래소만 또 강한 시장. 근데 사실 거래소도 내실은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내실은 별로 없어요. 내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보도록 할게요. 저 앞에 계속 다른 분이 하시나 보다. 시청자 수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있네요. 자,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이렇죠. 지금 지수가 올랐는데 이게 사실 어제 지수 빠졌을 때보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 어제 지수가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비등비등 그래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죠? 하락 종목이 압도합니다. 올라가는데. 체감 지수는 사실 오늘이 더 안 좋은 게 정상이죠. 심지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종목이 지금 11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그 내실은 별로 없는 시장입니다. 내실은 별로 없는 시장인데 이제 특정 이슈가 있는, 지금은 어쨌든 일정들이 많으니까 지금 일정들이 뭐가 있죠? 아이고. 일단 오늘 그 한미 정상회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오늘 오후에 있을 거고, 오늘 저녁에 이제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인들이라고 해야 될까? 만남이 있고요.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내일 한중 정상회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에 새벽 한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시간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FOMC 이런 식으로 지금 있어요. 일정들이 지금 많고, 오늘 또 하이닉스 컨콜 아침에 이제 실적이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기보다는 예상치보단 조금 덜 나왔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당기순이익은 또 잘 나왔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정들이 계속 주 후반까지 이어져요. 이번 주는 이어지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 화두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화두였어요. 참고로 엔비디아가 전일 신고가였죠. 전일 신고가였는데 이제 젠슨 왕의 발언이 이제 주목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이 됐던 발언이 이제 6G와 관련된, 이게 좀 주목이 됐거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제가 어제 혹시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KMW 좋아 보인다고 하지 않았었나? 제가 어제 오전에 좋게 봤던 주식이 그 LS 마린 솔루션, 플리토, KMW 딱 요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샀다고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샀다고도 했고, 솔직히 그 중에 산 게 KMW였거든요. 아, 그럼 되게 좋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거의 종가 부근에 팔았어요. 저희가 지금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엄청 고민하다가, 예, 들고 있던 거 다른 거 팔아야 되는데, 딴 것도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오늘 산 거 팔자 했는데, 오늘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 예, 되게 아쉽겠죠. 그래요. 어제 제가 사실 통신장비 쪽을 그렇게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노키아 이슈가 나왔어요. 노키아에 이제 1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노키아 10억 불 투자. 이게 이제 조가 넘는 거죠. 한 1조 2천억 되나? 1조 3천억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냐? KMW, RF, HRC, 이런 것들이 관련주예요. 자람테크는 저희가 사실 있어가지고 오늘 팔았는데, 지금 보니까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다시. 자람테크, 얼마냐? 다시 더 올라갔어요. 근데 자람테크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린 종목일 건데, 온디바이스 AI 10종목 정도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결국 소리가 좀 작아요?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 소리가 크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일부러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마이크 소리 좀 줄여놨었거든요. 조금 줄여놨었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야, 여기 45,000원까지 가버렸네. 이거 특징주 기사 나와서 올라간 거예요. 43,000원대에서 밀리고 하길래 사실 입절을 했는데, 예, 45,000원대까지 올라가 버리네. 아까 키움에서 특징주 기사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유한타고. 제가 리딩을 해드리진 못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야, KMW 차트가 이렇게 섰구나. 2만원을 뚫어야 좀 크게 열리는구나.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차트는 좋네요. 여튼, 제가 리딩은 못합니다. 아니, 만약에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샀다면, 만약에, 지금 KLW 어제 산 사람들 1번 쳐보세요. 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어제 사신 분들 있습니까? 알아서들 입절하세요. 이런 거. 만약에 샀으면, 행운이 아닌가, 그냥? 이런 거는? 행운이잖아요, 행운. 사야지. 팔아야지, 뭐. 저라고 뭐, 솔직히, 제스렁이 오늘 노키아 10억 불 투자 얘기를 할 걸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몰랐어요. 참고로, KMW하고 RF HRC는 노키아와 협력 관계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아마 내년부터 노키아에 폰 SoC라는 통신 칩이 있는데 그거 납품할 거예요. 23년부터 준비하던 기업이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제 노키아 관련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 이제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 하고 뭐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일단 있어요.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 만난다고 하죠. 만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는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얘네 관련주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형주에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삼성그룹 하면 삼성 SDS. 얘가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얘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 저 이만큼 오른지 지금 몰랐거든요. 삼성 SDS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오토에버예요. 이거 관련주예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오토에버, 삼성그룹은 삼성 SDS. 어떤 관련? 요거 힌트를 젠스랑이 줬거든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다들 이제 여기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제 삼성하고 현대차그룹과도 뭐 AI 관련 뭡니까, 칩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삼성그룹과 현대차 하면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봐야 되는 게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 SS에서 확장하면 엠노기는 한데, 엠노 대주주가 삼성 SS잖아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근데 SS도 차트가 이쁘긴 하다. 현대오토에버도 나쁘지 않고.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고, 잠깐만요. 자, 이제 나머지 한번 시장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항상 시장 얘기를 먼저 했다가 종목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얘기를 일단 전반적인 일정 얘기하면서 종목 얘기를 먼저 좀 했고요. 자, 제가 어제 그런 얘기는 했을 거예요. 어제 수급이 엄청 안 좋았던 건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이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30분 봉상 양봉 자체가 나오는 게 어렵거든요, 원래. 어제 정도의 수급이었으면. 근데 얘는 양봉으로 반등 시도를 하더라고요. 야, 시장이 뭐 이렇게 세냐. 응? 그 수급에서 반등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약간 유동성 시장의 특징인데, 어제 제가 아마 아침에 매도 사인 뜨고 신호 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겁니다. 저 핀포인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저 핀포인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튼 저녁 수익률 대회 나가는 거 핀포인트 맞아요. 지금 매매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살살 하고 있긴 한데 현금 비중도 절반이나 되고요. 여튼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매도 사인 떴고요. 떴고, 이게 웬만해서 안 나. 어제 수급 정도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라고요. 어제 막판에 올리는 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생각. 종목이 나와요?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게,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이 있구나. 그 종목이 TV에 나오나 보네요. 전 몰랐어요. 아마 얘기했던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건 진짜 강하다. 지수 측면에서 진짜 지수가 강하다. 이 수급이 어떻게 양봉을 들어 올리냐, 막판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기대감으로 땡기는구나. 실제 이 시간에 하이닉스 올리고 있었거든요. 하이닉스를 올리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영업이익이 사실 최근에 컨센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것보단 조금 미달됐어요. 잘 나오긴 했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되게 잘 나왔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전망을 꽤나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젠슨왕 발언이 이제 국내 시장에 쭉 알려지다 보니까, 젠슨왕도 굉장히 긍정적인,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AI 데이터 센터의 당위성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강력하게 피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이게 하이닉스도
그 결에서 같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아침부터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세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참고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는 관련 주식들이 약간 세론 형태의 움직임이 물론 있었어요. 하루 정도.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또 갭상승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4050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061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와, 진짜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레벨에서 지수 상방 베팅은 참 어려운 구간이에요, 저는 사실 더 위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사실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오늘 코스닥이 좀 안 좋죠. 이거는 아무래도 젠슨왕과 엔비디아가 전이 신고가를 갔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 컨콜 있고 젠슨왕 발언 있고 요 일정 때문에 오늘 이런 현상이 단기로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뭐 잘 크고는 있는데요. 네, 잘 크고 있어요. SS 좋아 보여요. 제가 봐도 좋아.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는 있는데 이제 발달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그 발달 센터 쪽 같은데 다니고 있고, 그리고 네. 내일 결과 발표가 MRI 결과 발표가 있어서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냥 뭐 치료의 연장이죠. 계속 끝이 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자, 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AI도 오랜만에 반등을 하네요. AI 솔루션 기업들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것 같고, 바이오 또 조정이네. 바이오가 이틀 전에 좀 강했었나? 그랬죠. 이틀 전에 한미약품 거의 상한가 가고, 이틀 전에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조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사실 은근히 맛 좀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알테오젠 저점이 의심된다고 했던 지점이 이제 42만원대인데 42만 6천원을 찍고 나서 은근히 좀 올라왔습니다. 예, 좀 조정 주는 것 같은데, 저는 바이오는 또 오늘 내일이 기회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오늘 내일 정도가 바이오는 또 기회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조선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정을 다 소화를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일단 정상회담에서 나올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약간 일정을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선은. 근데 조선은 저도 이제 원래 아예 안 보다가 요즘 다시 보고 있어요. 네. 좀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은 좀 그렇고, 그 2차전지 있잖아요. 제가 2차전지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2차전지가 그냥 오늘 좀 조정이에요. 2차전지가. 셀은 또 올라와요. 셀은 또 올라오는데, 저는 내일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차전지는 내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지금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줄여주고, 대두, 미국산 대두를 중국이 수입해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중국이 아마 관세가 55%인가 그럴 텐데,
이걸 이제 10% 줄여주면 45%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55나 45나 도찐 개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2차전지 반등의 가장 큰 레토릭이 사실은 ESS였어요. 사실은 ESS였다고요. ESS가 이제 북미 쪽으로 수출을 할 때 중국산이 훨씬 싸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 때문에 그 간격이 줄어들고 오히려 국내 거를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논리. 근데 만약에 이 관세를 줄여주면 사실 더 줄일 수도 있는, 이건 모르죠. 지금 결과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담이 된다기보단 현재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그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 줄어든다?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근데 하필 또 이 섹터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2차 전지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면 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참고로 에코프로 그룹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 그거 체크를 해가지고 그 실적 끝나면 아마 11월 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겁니다. 다음 주. 조금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매매를 해야 하지 않나. 뭐 이 정도 판단을 저는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관심주 하나 드릴까요? 전 사실 이제 오늘 그 문자 종목도 이미 발송을 했고요. 아침에 거의 시작하자마자 발송을 한 것 같고, 미리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만. 코스닥시스가 올라요? 지금 오늘 좀 코스닥시스 올랐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기관이 계속 사던데. 기관이 계속 사던데요. 좋습니다. 좋죠. 차트가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야지. 이 정도면 좋죠, 뭐. 얘는 그 스토리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하나는 전기차. 근데 둘 다 들어가는 거는 스페이서라는 방열 소재라고 본다면, 지금 사실 최근에 또 사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젠가 본 기사 중에 그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그런 방열 관련 이슈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렇기는 한데 전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오늘도 뭐 나름 강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글쎄요. 잠깐만,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이건 그러니까 빠진다는 표현보다는 빠지면 기회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고요. 빠지면 기회라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고, 930포인트 93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위로 좀 크게 열릴 것 같아요. 코스닥은 기술적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면 코스닥은 930포인트 위로 가면 크게 열릴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은 빠지면 매수해야 되는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지면 매수.
여기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보자 정도. 그러니까 뭐 빠지면 매수겠죠 당연히. 그러면 빠지면 어디까지? 한 870 언저리까지 계속 분할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자리는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코스닥은 그 바이오에 좌지우지 많이 되니까. 근데 지금 2차전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단기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2차전지도 오늘 조금 빠지기는 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저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생각이냐면 2차전지 그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 종목들을 보면 뭐 양극재도 그렇고 셀 쪽은 또 강하네요. 사실 삼성 SDI가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이유가 ESS 기대감이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셀이나 양극재나 이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쪽이 그 ESS 기대감이 제일 컸거든요. 근데 이제 못 간 쪽도 많아요. 그러니까 ESS랑 관련이 크게 없어서 움직이지 못한 이제 소재 장비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 약간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강원에너지는 오늘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급등 중이네. 강원에너지가 이제 SMR로 지금 또 붙었어요. SMR 이슈가 붙으면서 지금 이제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심주 하나만 이야기 드릴게요. 관심주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카카오 네이버 오늘 좋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의 관심주는 당분간 제가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할 거예요.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문자반도 해야 되고 제 회원방도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여유가 될 땐 드리고 여유가 안 될 때는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의 관심주는요, G2파워입니다. 네, G2파워고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건 차트죠. 지금 계속 241선 기준으로 좁은 구간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가격 보고 하면 9,000원에서 9,200원 정도 되면 되겠죠? 900원이 아니라. 그 다음 리스크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죠? 8,300원 8,300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들어도 제가 봐도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리지 않나요, 솔직히? 응? 설명을 좀 잘 드리는 편인데, 그리고 종목들도 그 설명 안에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 편이라 설명만 들어도 사실 그 종목 코드가 몇 번입니까 이거? 388050이에요.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 이제 이슈는 제가 오늘 강원에너지에서 보셨다시피 북미 쪽 관련돼서 SMR 관련 레퍼런스나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하면 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얘란 말이에요. G2파워. 그래서 제가 이제 G2파워를 뭐 리스크도 별 거의 없어 보이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횡보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 나오면 급등할 거예요. 이슈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특징주 이러면서 기사 나오면 바로 급등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서 솔직히 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오늘 강원에너지 가는 거 보니까 저런 거는 맘만 먹으면 붙여서 올리겠구나. 차트도 괜찮고. 그리고 잠깐만. 보성파워텍을 한 적이 없었네? 제가 보성파워텍은 얘기만 계속 했었나 보구나. 뭐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보성파워텍 너무 많이 가서 배 아픈 종목이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배 아파 죽겠구만. 배 아파 죽겠구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매매하고 사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배 아파요. 아시겠습니까?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이런 거. 그래요. 얘는. 근데 이런 주식은 기준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전력기기나 원전에서 좋다라고 했던 게 이제 보성파워텍하고 세명전기잖아요. 저런 거는 이제 실적이 워낙 단단해서요. 좋고 사실은 최근에 산일전기가 좀 많이 갔어요. 이건 제가 TV에서 이때 얘기 드린 거예요. 딴 때도 아니고 사실 이때 얘기 드린 거라서요. 10월 초에. 솔직히 저는 조금 더 박스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가버려가지고. 전력기기 좋습니다. 좋고요. 원전도 좋고. 어제 얘기 드린 메가터치 이것도 어제 혹시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4,500원을 뚫으면 이건 시세가 날 수 있다. 혹시 그 말 기억하시면 1번. 제가 어제 메가터치 얘기 드리면서 4,500원을 뚫어야 위에가 열리고 4,500원대로요.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런 말이기도 해요. 단기로는 4,500원대가 저항이에요, 사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뚫어야 시세가 터지는 거겠죠? 얘가 공교롭게 어제 1시 넘어서 갑자기 4,500원대 왔었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4,500원대를 1시 넘어서 가더라고요. 거기 못 뚫고 내려온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럼 지금은 뭐냐? 여전히 수렴 단계. 계속 수렴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G2파워. 좋고. 좋네. 좋네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이 얘기는 했었죠. 왜냐면 네, 삼성 현대차그룹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종목이 삼성 SS랑 이거 기사 보셨죠? 이 기사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전 딱 생각난 게 사실 얘랑 현대오토웨버였거든요. 삼성은 SS, 현대는 오토웨버. 둘 다 이제 SI 업체들이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인프라와 관련된 AI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그룹사에서는 SI 업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
그룹사의 SI 업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그룹은 삼성 SDS고요. 현대차그룹은 현대오토웨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인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뭐 젠슨왕이 갑자기 뭐 다른 또 그룹사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그룹사의 SI 업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LG는 LG CNS가 SI죠. LG그룹은 LG CNS 스테이블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던 건데, LG그룹의 SI 업체는 LG CNS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SS 많이 올랐어요 오늘. 7% 많이 올랐죠. 현대오토 얘도 뭐 5% 많이 올랐네. 7% 5%. 참고로 오늘 저희 종목 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여기까지 힌트 드릴까? 요 둘 중에 하나 샀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오늘 문자 종목 보낸 게 요 둘 중에 하나 샀어요. 네, 요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뻔한 대형주긴 하니까. 예, 일단 그 정도고, 야, 지수가 또 4055까지 왔네요. 아, 저기 쓰네. 막판에 어제 매수로 바뀌어나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어제 이제 개인이 좀 많이 샀잖아요. 1조 5천억 샀고, 어제 장이 빠졌죠. 어제 장이 빠졌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동성 시장에서 장이 빠지잖아요. 빠지면, 지수가 빠지면 개인이 주식을 사요. 많이 삽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TV 방송에서도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뭐 개인이 샀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1차원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개인은 팔아야 된다. 우리도 개인이면서 개인이 팔아야 이 주식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은.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거 안 먹혀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 유동성의 개인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런 공식 같은 게 안 먹혀요. 그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시장을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평소보다는 영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어제 이제 장 빠지는데 개인이 많이 샀어요. 이걸 가지고,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다. 앞으로 좀 안 좋아지겠다. 근데 오늘 또 올랐어. 그러니까는, 이게 어제 들어온 개인의 돈은 스마트머니다. 스마트머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장 빠지면 무조건 개인이 산다. 그걸 가지고 너무 추가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지금 무지하겠어요. 지수만 지금 갖다 때려 올리는 장입니다. 멕시코는 갑자기 VI냐? 이거 뭐야? 이거 왜 VI냐? 멕시코, 뭐 뉴스가 떴나? 오.
제가 볼 때는 이 CXL 있잖아요. CXL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선호하는 게 딱 지금은 두 개인데, 엑시콘, 오킨스 전자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가 위치나 이런 게 전 좋다고 보는데, 오킨스 전자랑 엑시콘.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을걸요, 아마? 어제 했나, 엊그저께 했나. CXL 주식 중에 저는 일단 오킨스 전자랑 엑시콘 정도가 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을 것 같아요. 두 개 정도가 좀 좋아 보여요. 네. 아, 그렇게 두 개 그냥 얘기했을 겁니다. 네, 이게, 제가 그런 기억력 되게 좋은 편이라서요. 잘 안 까먹습니다. 잘 안 까먹어요. 봅시다. 잠깐만요. 사실 이런 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좀 요즘은 매체가 다양해서 좀 영향력 있는 매체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제 유리기판이 약간 그랬거든요. 어제 유리기판, 오늘도 좀 추가 강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그런 식으로 또 올라간 게 하나가 있어요. 야, 이거는 근데 너무 스몰캡인데, 야, 이렇게 올린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크로2 나노라고, 같은 채널에서,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종목을 그냥 언급을 했더라고요. 마이크로2 나노를. 근데 얘가 시총이 500억이라, 하고 500억짜리 해도 되나 했는데, 역시 가볍고 하니까 24%까지 땡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아예 갭으로 떠서 출발하더라고요. 떠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빵 쳐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왜 시총이 500억까지 떨어졌는지는 전 잘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재무나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빠질 회사는 애초에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가 있지? 이거 이 4,000원 할 때는 이게 시총이 한 2, 300억이었단 얘기예요. 이거는 2, 300억이었단 얘기인데 야, 저 500억 이하는 원래 안 보거든요. 500억 이하는 잘 안 보는데 예, 날아갔네요. SMR로 날아갔습니다. 얘가 이제 SMR로 날아가서 그 SMR 미국 북미 쪽 뭐 협력 뭐 이러면서 미 정부 원전에 투자해 미국 SMR 프로젝트에 참여 부각 이런 식으로 이제 날아갔잖아요. 기사 되면서.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얘기한 게 이제 G2 파워예요. 얘도 이제 미국 업체에서 막 투자 받고 막 이랬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SMR 관련.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근데 얘는 이제 그 북미 쪽은 아닌데, 금양그린파워라고 또 스몰캡 하나 있어요. 이것도 SMR 관련돼서 심심찮게 특징주 뜨면서 급등하는 주식인데, 좀 올라와 있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매매했던 주식인데, 이거. 항상 SMR, 원래는 이제 풍력 이쪽이죠. 근데 SMR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입니다. 저런 것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금양 그린파워는 좀 올라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특징주래요. 관심주로 저걸 언급한 거예요. G2 파워.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장품 오늘 다 쉬어가고. 화장품은 다 쉬어가네요. 경력주들도 쉬고 별 얘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 4%. 아유, 뭐 빠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긴 하기 때문에. 이 수학도 안 밀리네. 아까 밀리는 것 같던. 제나이소스 효성 좀. 디판이 오늘 좀, 유닛 테스트 봐라. 유닛 테스트는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그, 하이닉스, 원래 이 회사가 하이닉스랑 되게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반응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유닛 테스트랑 DI는 맨날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DI가 가면 유닛 테스트가 빠지고요. 유닛 테스트가 가면 DI가 못 가요. 약간 경쟁 관계로 좀 인식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장은 약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계속 쭉쭉쭉 가서 지수가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여기에서 더 레벨을 올린다면,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다 할 조정 없이 레벨을 더 올리려면 방법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강했던, 그리고 강했다가 최근에 조금 쉬었던 전형적인 그 레거시형 소부장 종목들, 얘네들이 같이 더 가겠죠. 만약에 이 정도 지수 레벨에서 지수가 조금 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좀 연착륙이 된다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 강화 또 신고가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제가 소부장을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얘네들은 절대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더 가느냐 좀 쉬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은 탑픽입니다. 소부장 탑픽인데 얘는 이미 쉬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강력한 상승 파동이 전개된 이후에 이제 좀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뭐 얼마 되진 않았어요. 뭐 여기서 또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요만큼만 조정받고 또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게 조금 누우면은 이런 것도 저 조금은 더 누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요량인데, 얘는 전 신고가 갈 거라고 봐요. 신고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조금은 누워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주봉이 이게 주봉. 일봉도 아니고. 주봉을 저렇게 당겨놔가지고. 예, 일단 그렇고요. 하이닉스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5%. 이게 여러 개가 동시에 작용이 된 건, 엔비디아 어제 고가 간 것도, 하이닉스에겐 되게 좀 럭키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 갔죠? 네.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신고가 갔습니다. 어제 사실 미장에서 엔비디아 빼면 볼 게 별로 없었어요. 소형주들에서는 원전 말고 볼 게 없었고, 그냥 엔비디아 하나가 좀 캐리한 시장이라 어제 미장. 그 영향을 하이닉스가 콩콜과 함께 또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이닉스.
이게 다 AI 밸류체인이잖아요. 이런 얼마까지 갔어? 200원? 파미셀도 잘 올라가네. 파미셀은 단순 바이오 업체가 지금 아니거든요. 전자 소재 쪽으로 자꾸, 이것도 AI 수혜주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자 소재 쪽으로 매출이 나와서. 와, 지수를 또 이렇게 땡기는데, 이게 좀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55포인트 땡겼는데 하락 종목이 너무 압도하지 않나요,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자꾸 올리네. 오늘 우리 시장도 소형주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만 좀 많이 크게 지수만 잡아주고, 2차전지도 그냥 그렇고. 차라리 오늘은 IT가 제일 낫네요. 근데 이제 IT는 사실은 이제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하이닉스 영향을 좀 받아서 상대적으로 제일 오늘 섹터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아닌가. IT랑 이제 역시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은 통신 장비, 통신 칩. 심택도 어마무시하네요. 심택은 어제 안 좋은 기사가 났어요. 근데도 가요. 아, 이거 설마 했는데 이것도 갔구나. 시총이 너무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나노캠텍이라고 급등했네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다가 오늘 아침에 노키아가 좀 중요했거든요. 아침에 이제 노키아가 제일 중요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노키아라고 치면 이제 쭉 나와요. 여기 이제 기능성 필름을 노키아에 판매한다고 나오잖아요. 나노캠텍. 젠백스는 이건 바이오 기업이니까 빼고. 잠깐만. 이거 상세 검색으로 가야 된다. 이걸로 해서 쭉 보면 LGU 플러스 이런 것도 빼고. 이게 쭉 보다 보면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나와요. 뭐 이노 와이어리스, 그렇죠? RFHIC, 자람테크.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자람테크도 보면 노키아 뭐 이래가지고 글로벌 탑 장비. 이거 내용을 이거 클릭해서 내용을 보면 쭉 나옵니다. RFHIC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이제 갑자기 이슈가 뜬금없이 되는 게 뭐가 튀어나오면 저는 다트 먼저 들어가서 쳐보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나노캠텍 같은 것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런 것도 시총이 이제 오늘 급등해서 400억이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유해 종목은 아닌데. 자, 매드팩토? 조금 뜨는 종목 좀 볼까? 아, 이거 최근에 많이 내려왔지, 이거. 헬릭 스미스, 매드팩토. 삼화전기, 세명전기. 네이버 카카오 많이 올랐네요. 아유, 지수 진짜 미쳤다. 아, 뭐가 가는 거야? 이게 대형주만 땡기니까는 이게 참. 하이닉스가 거의 6%, 55만원 돌파. 네이버도 5%. 전 카카오가 더 좋아 보이던데. 야, 카카오 8%네. 카카오가 차트는 더 이뻤어요. 제가 선호하는 회사는 네이버긴 한데, 단기로 차트는 네, 카카오가 더 이뻐요. 삼성물산도 지금 계속 가네. 아, 지금 코스닥이랑 거래소랑 온도차가 너무 심하네요. 코스닥 거래소. 근데 오늘도 여실히 드러나지만 결국 코스닥은 바이오랑 2차전지예요. 딴 거 없습니다. 뭐 로봇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한데 오늘 보세요. 소부장 올라가고 해봐야 오늘 소부장 올라가잖아요. 소부장 올라가면 뭐해요? 지수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이거는 그냥 심플한 게 코스닥 지수가 간다라는 논리라면 바이오를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2차전지도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코스닥 지수가 못 간다는 논리라면 그건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가 가는데 바이오가 못 간다? 라는 논리는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코스닥 지수가 가는데 바이오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소부장 아무리 땡겨봐야 한계가 있어요. 시총이 소부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여튼 오늘 2차전지 바이오가 좀 안 좋고 근데 이제 장중에 볼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긴 하다. 예, 좀 제한적이긴 해요. 이게 워낙 지금 대형주만 오늘 움직이는 시장이라. 현대차.
그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래소 지수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거래소 지수 코스피입니다. 지금 4075포인트네요. 지수 기준이에요. 지수 기준. 코스피 현재 4075포인트인데 코스피 지수를 지금 매수해야 한다. 1번. 아니다. 2번. 여러분 1번이 2번이에요? 한미반도체는 어제 기사 안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얼마 떨어지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 2번이 왜 이렇게 많아요? 걱정되게. 아, 2번이 생각보다 많네. 저는 당연히 2번이라고 사실 생각은 하는데,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2번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솔직히, 1번 치신 분들, 손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 지금 손이 나가나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해 봅시다. 손이 나갑니까? 저는 안 나가는데, 이제는. 이게 왜 안 나가냐면요.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오버슈팅이라고, 뭐, 지금까지도 뭐 계속 올라왔는데 더 안 간다는 보장 어디 있어. 근데, 여기서 제가 얼마나 먹을 수 있지? 지수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지수를 진짜 얼마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한계가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코스닥이 현재 899포인트네. 900이라고 할게요. 코스닥 지수 매수해야 한다. 1번. 아니다, 2번. 이거는 여러분들 어때요? 아, 3번, 4번으로 할게요. 3번, 4번. 이게 보는 사람들 헷갈리니까 4번, 3번. 저는 4번, 3번이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3번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주요 맥점이라고 했던 게 코스닥이 930포인트를 간다고 칩시다. 한 3% 정도 더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거래소 지수는 현재 기준으로 4200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930과 4200이 비슷한, 현재 지수에서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비슷한 레벨이라고요. 아, 코스닥이 훨씬 먹을 게 많은데. 응? 이게 하루하루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긴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코스피가 5천을 넘을 거라고, 저번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사람이긴 하거든요. 코스피가 5천은 넘을 거다. 언제? 아, 올해는 힘들고, 내년? 빠르면 내년? 내년. 5천은 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4천을 넘은 마당에 여기서는 힘 조금만 주면 5천 금방 가요. 생각보다 5천이 금방 간다고요. 3천에서 4천 올라오는 것보다 4천에서 5천 가는 건 더 금방이라고요. 그러면 이 장이 조정 한 번 없이 그냥 5천 가다가 땡 끝.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AI가 키워드라는 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칩과 전력과 로봇을 봐야 된다. 항상 얘기했죠. 이거는 머스크가 답을 줬어요. 내려준 답안지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유동성장이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유동성, 즉 돈이라는 게 왜 코스피로만 가야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자체가 일단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코스닥도 간다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왜 코스피로만 가야 돼요? 코스닥으로는 가면 안 됩니까? 코스닥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안 이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동성장을 보면요. 과거의 유동성 장세라고 불릴 만한 때들을 지금 와서 보면, 결론은 돌고 돌아서 다 가요, 다. 결론은. 결론은 돌고 돌아서 다 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여튼 저는 이제 어젠가요? 일단은 신기했었어요. 4050을 탁 찍고 빠지길래 야, 내가 제대로 봤구나. 야, 이런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는 이런 지수가 맨날 올라가는 장에서 꼭지를 맞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800 넘을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게 맥시멈 4050 이번 파동 자체는 4050 가고 공교롭게 이제 어제 딱 빠지니까 내가 맞췄네 딱 이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오늘 하루 만에 바로 그 위로 가버리니까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솔직히 오늘 시장 보면서 거래소 지수만 이렇게 땡기는 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러한 코스피 지수장을 만든 거는 하이닉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하고 때마침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면서 때마침 에이펙 일정이 있으면서 때마침 젠슨왕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쭈루룩 썰을 풀면서 오늘 약간 오버슈팅으로 지수가 간? 약간 이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일단은 그렇게 본다. 전 지금은 진짜 명확하게 오버슈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제 머리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하방 배팅은 하지 마셔라. 하방 배팅은 하지 말자. 라는 얘기는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살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코스닥은 내려오는 대로 살 자리라고 사실은 봅니다. 사실은 코스닥을 사고 코스피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하고 모레. 이제 제 의심대로 실제로 그냥 엔비디아, 젠슨왕, 하이닉스 이게 모든 게 겹쳐가지고 오늘 일시적으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7천
봅시다.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버스가 혹시 코드 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가 인버스를 아예 안 봐서. 인버스가 코덱스 인버스가 26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이거는 한 배짜리고 이건가 보다. 700원 돼 있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가야 이게 개별주들이 가기 시작할 텐데. 자, 이 방송은 토론 방송은 사실 아닙니다. 토론 방송은 아니니까 각자 의견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저 얘기는 제가 약간 일침을 내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유동성 장세라는 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었어요? 유동성 장세라면서요. 왜 자꾸 실적을 들이밀어요? 예? 유동성 장세라며. 다들 이거 동의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유동성 장세라면서요. 근데 왜 자꾸 실적을 들이미냐고. 실적은 실적 장세 때 들이밀으라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원래 실적 장세로 가잖아요. 실적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무게중심을 실적에 둬야 되는 장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하네요, 진짜. 과거에 유동성 장세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유동성이 진짜 제대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움직였던 주식들이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었나? 아니라니까요. 뭔 소리예요, 자꾸. 유동성 장세는 실적으로 가는 장세가 절대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건 실적이 좋으면 좋은 거지만 실적이 메인이 아니에요. 실적이 메인이 아니고 이제 기대감, 성장성, 이게 이제 메인이에요. 유동성 장세의 그 키워드는 이거라고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가 간 것도 실적 때문에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나 본데, 실적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간 건 실적 때문에 간 거 맞는데, 사실은 주가 움직인 것 자체는 실적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특히 소부장은 아직도 실적이 제대로 안 돌아온 기업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튼 지금 코스닥 한번 볼까? 지금 무슨 코스닥 전도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엎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가. 최근에 열심히 올라온 원익 IPS가 17위 정도 현재 위치해 있네. 아이고, 한미반도체가 많이 빠져요. 제가 안 보고 있어서 잠깐 볼까요? 이건 뭐 대표주니까. 한미반도체 근데 안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빠지는구나. 어제 나온 기사 중에 그런 기사가 있었을 거예요. 얘가 하이닉스가 올 4분기에, 그
그 구멍 뚫는 장비 있잖아요. 구멍 뚫는 장비 그거 이제 하반기에 추가로 안 받는다고. TC 본더. 예. TC 본더 하반기에 추가로 그 발주 안 한다고 기사가 났어요. 안 하는 이유는, 원래 발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이제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올라와서 수율도 잘 잡고 해가지고 하반기에 굳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어제 저녁에 났어요. 야, 오늘 아침에 근데 갭 상승 출발했네. 그게 더 신기하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갭 상승 출발했었네요. 약간 전 들고 있었으면 팔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라니까요. 어제 저녁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빌미가 될 수 있죠. 전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뭐 단기적인 이슈라고는 봐요. 단기적인 이슈. 그 인버스 한번 아까 그 인버스 몇 번이었어?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본인도 얘기를 하시네. 기대감, 저 앞에 있는 실적이란 단어보단 기대감, 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기대감의 원천이 뭔데? 미래의 실적을 이만큼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이게 실적 기대감이나 같은 말이지. 이게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이라 함은 자고로 지금 나오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대감이라 함은, 성장성이라 함은 미래에 어떤 돈을 벌 것이라는 실적 기대감. 이게 성장성이죠.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알겠어요. 자꾸 이제 얘기를 안 해야겠다, 그냥. 자, 그만 좀 얘기하시고, 이제 저렇게. 아,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란 게, 개인이 너무 많이 사는 거야. 금액으로 볼까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억, 600억, 100억. 얼마야, 이게? 최근 2달간 인버스를 얼마를 샀냐면요. 금액이 9천억 사네, 9천억. 9천억 샀어요, 9천억 개인이. 9천억. 거의 1조 가까이 되네요. 최근 2달간. 최근 4달간은 2조 가까이 샀습니다. 최근 4달간 2조 샀고요. 2달간 1조 샀어요. 9천억 샀어요. 1년은 비슷하네. 1년이 비슷하다라는 건, 1년이 비슷하다라는 건, 최근 4달간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120일 동안. 4월 말부터. 4월 말부터면 어디냐면요. 여기서. 이때부터 많이 샀겠다. 4월 9일부터. (4월 9일) 네, 딱이네요.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2조 넘게 샀네요, 개인이. 뭐를?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2조 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2조를 샀어요. 2조를. 아, 이게 사실 좀 문제다. 이게 좀 문제이긴 하네요. 아, 근데 제가 이거 저번에 3,800 막 넘어갈 땐가? 3,850인가 이때 아마 그런 얘기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인버스 나 같아도 지금은 못 팔 것 같다고. 지금은 못 팔 것 같은데, 더 사지는 말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인버스 들고 계신 분은 3번 한번 쳐보세요. 인버스 들고 계신 분도 좀 있죠. 생각보다 좀 있을 텐데. 제가 아마 그때도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예? 추매는 진짜 하지 마시고, 추매는 진짜 하지 마시고, 있는 것만 보세요. 있는 것만.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번 빠져나올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그 생각 정도는 좀 들어요. 한 번 정도, 인버스에서 수익은 당연히 못 볼 거예요. 당연히 못 보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는 손이 안 나가요. 이거, 그냥 얘만 놓고 보면, 뭐, 그래도 한 8, 900원대 반등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얘만 놓고 보면. 아마, 한 3,800 정도를 가면 800원대 들어오겠죠. 850원. 900원대는 못 넘을 거고. 좀 기다려보는 속진 지금은 없어 보여요. 예. 그때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 그래도 여기서는 한번 물 타면은 좀 좋지 않을까? 아, 지금 700원인데, 8, 900원대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면, 아, 지금 좀 물을 타야 좀 괜찮지 않을까? 하지 마십시오. 인버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예. 있는 것만 가지고 보셔야 돼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딴 거 하십시오. 딴 거 하시고,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그런 기회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잡으려면 사실은 전 이건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데 코스닥에서 찾아야 돼요. 거래소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큰 기회는 코스닥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는. 그게 맞고, 어차피 제가 볼 땐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이 좋을 거라고 봐요. 보고, 피크는 1분기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피크. 그러니까 제일 좋은 시장은 내년 1, 2, 3월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수익이 많이 나려면 결국 코스닥이 가야 돼요. 결국 코스닥이 가야 되는데, 그런 장이 안 오기가 힘든 장세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는 이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큰 수익은 이런 데서 날 거예요, 아마. 큰 수익은. 진짜 큰 수익들은 대부분 이런 데서 날 것 같아서, 그 기회를 살리시면 돼요. 그 기회를 살리시고,
ETF가 상패도 돼요? 그거는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는 개별주에서 기회가 올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코스닥 중대형 주에서 스타주가 나올 거야. 개별주에서는 기회가 올 거고, 코스닥 중대형 주에서는 스타주라는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스타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쵸? 여기에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과는 별개로. 저는 오늘 거래소는 좀 오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코스닥은 빠지면 기회인 것 같은데, 오늘 당장만 보면 빠지는 종목이 2배 이상 많고, 어지러지한 시장입니다, 사실. 2800대에서 손절했어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2800대 사서 이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 이때구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2800대 인버스를 샀는데, 여기겠네. 샀는데, 제가 이때 주구장창 했던 얘기가 고점 뚫고 간다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고점 뚫고 갈 거다, 고점 뚫고 갈 거다. 계속, 예. 유동성 장세 같다. 코로나 때랑 똑같다. 지금 차트 보세요. 코로나 때랑 이제 제가 똑같다고 이때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차트 보시면, 진짜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잖아요. 똑같지 않나요? 야,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랑 똑같죠? 시작점도 비슷해요. 이렇게 급락시킨 다음에 V자 올리고 여기서부터 유동성 랠리 펼쳐진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트럼프였죠. 둘 다 세 글자네.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가 급락시키고 땡긴 장이잖아요. 트럼프가 급락시키고 V자 땡기고 이때부터 유동성 장이잖아요. 똑같아요, 사실. 메커니즘 자체. 여튼 뭐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이제 수요일이네요.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G2 파워 정도만. 이거 만약에 뉴스 나와서 위로 슈팅 나온다 그러면 익절하시면 돼요. 아셨죠? 갑자기 뭐 SMR 어쩌고저쩌고 막 나온다, 막 급등한다, VR 걸린다, 익절하시면 되죠. 그런 용도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